우리나라 원전 수출이 뭐 다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 수출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의 경쟁력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의 경쟁력, 원자력 발전소가 현재 가장 어려움을 이제 겪는 거는 뭐냐면은 비용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를테면은 뭐 1조 원이면 될 것 같아라고 했는데 짓다 보니까 2조 원도 되고 3조 원도 되고 그다음에 뭐 8년이면 될 것 같아라고 했는데 12년도 되고 15년도 되고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은 뭐냐?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비용 통제는 상당히 잘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기도 잘 맞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재 서방 국가들 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런 능력을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돈 줄 텐데 요 돈 범위 내에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 지어줘라고 했을 때 서방 국가들 중에서 그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이제 원자력 시장이 르네상스라 그러면 한국이 이제 막 쫙 나가고 여러 가지 관련 산업계들도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보다 더 거대한 원자력 산업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력을 우리만큼 수준 거의 유사하게 잘 맞추는 기업이 있어요. 러시아의 로사톰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지난 2010년을 전후해서 이제 UAE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자력 수출을 한 이후에 그러한 모델을 되게 꿈꾸세요. 우리가 가서 돈 받고 원자력 발전소를 잘 건설해주고 노하우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윈윈 아니야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원하는 나라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원자력 발전소를 원하는 나라 중에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지어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짓고 싶은데 너희들이 와서 거기 필요한 돈도 조달하고 공사도 하고 우리 엔지니어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그 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원자력 연료도 니들이 알아서 공급해주고 쉽게 말해서 풀 패키지 서비스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받아가느냐? 너희들이 30년 동안 그 원전에서 나는 요금에다 조금씩 붙여가지고 알아서 나눠가. 그런데 전력 요금은 니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랑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건 알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로사톰 같은 경우는 은행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우라늄 광산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로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업체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체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맡기면 러시아 로사톰에다 맡기면 훨씬 편한 거예요. 많은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원체 전 세계에 버려놓은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처음에 새로 들어간다고 해서 비용 조금 적자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고 막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70%는 로사톰이 점유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경쟁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력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쟁력을 좋게 평가를 해줄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되게 좋고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빨리빨리 잘하고 안정성도 높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관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좋은데 문제는 당장 돈이 없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지어야겠고 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가서 수출입은행이랑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고 정부 당국이랑도 좀 이야기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로사톰은 그냥 우리 자체은행 동원해가지고 계산할 테니 여기서 어떻게 비용을 전장할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랑하는 많은 산업들이 이래요. 수주 산업들이. 고속열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고속열차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만 기술적으로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알아서 돈 벌어서 비용 챙겨가라 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을 점유해가는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러시아 업체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제 대상에는 안 들어가나요? 예,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당장 미국만 해도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는데 미국 전체 그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하는 우라늄의 한 30% 가까이는 러시아 업체가 이 그 로사톰의 자회사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제 현재 기존의 경수로 말고 차세대 원전이라고 하는 SMR과 관련돼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원자로에 필요한 그 우라늄 연료는 현재 로사톰 자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로사톰을 제재를 딱 하고 나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가동을 못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또 이쁘게 제재 전선이 그어지는 게 아니고 움푹움푹 파지는 거죠.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로사톰은 지금 현재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서는 참 쉽지 않은 경쟁이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수출 상황이나 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동유럽, 그러니까 이제 뭐 폴란드라든지 체코 이 두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경쟁을 이제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사우디를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비용 조달이라든지 이런 풀 패키지에서 조금 약한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긋지긋한 이 발목을 잡는 상대 웨스팅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술로 독자적인 기술로서 지금 APR 1400 같은 최신의 원자로를 다 건설하고 이것들을 인정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주장하는, 사실 우리나라 처음에 할 때는 다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했으니까 이 웨스팅하우스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 내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발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지금 기술적인 상황을 놓고 있는 업체들을 주는 게 맞아? 라는 퀘스천.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미국한테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미국한테 주면 얘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가격과 비용에 맞출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한미 연합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라고 해볼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잘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일단은 우리가 조금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종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은 상대는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미국과의 관계를 훨씬 돈독하게 만들어 놓고 미국과 여러 가지를 이제 얽어 놓는 게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제 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뒤집기 위해서 지금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 거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또 좀 입장이 다릅니다. 사우디는 돈이 많으니까. 이제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우디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의 풀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알라 신이 정말 사우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작년에 중국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그 사우디 과학자들과 더불어서 전 사우디 영토를 훑어봤어요. 우라늄이 얼마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 현재까지 확인된 우라늄 매장량의 9%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우라늄 많어. 그러면 들어오는 나라는 우라늄을 채굴해서 이걸 농축해서 연료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건설하고,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처리하는 것까지 우리는 이 풀 패키지를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에서 다 할 테니까 이거를 도와줘. 이거를 같이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축도 안 돼. 사용 후 해결료도 불리해. 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제일 유리한 카드를 얻어내기 위해서 비딩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미국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가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사우디가 먼저 미국에 콜을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 원자력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는 미국 업체들의 참여가 많았으면 좋겠어. 즉 미국 원자력 업체들이 알아서 로비해서 미국이 우리를 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걸 하지 못하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시그널을 이제 보내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러시아와도 우리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뭐 오펙 플러스로 이미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사톰은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인접 국가인 이집트에서도 대규모 원전 건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여겨 보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진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좋은 말로 또 격려를 해줍니다. 세계 최대 원전 운영국인 이제 중국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딜을 이제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가장 좋은 카드를 지금 맞추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저렴하게 잘 지어서 납품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개념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한수원과 이제 한전의 이제 고민인 거죠.